자, 예전에는 수입차 브랜드 하면은 4개 브랜드가 좀 대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그리고 폭스바겐이었죠. 요즘에는 뭐 2개 브랜드는 약간 좀 힘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판매량에서 그 숫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수입차 시장 속에서도 이 브랜드는 진짜 여전히 좋은 판매량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 판매량에 힘입어서 굉장히 커다란 사이즈의 SUV도 출시를 했고 또 성공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BMW의 플래그십 SUV BMW X7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BMW의 럭셔리 플래그십 SUV BMW X7입니다. 사실 세대로 따진다 그러면 아직 세대는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1세대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디자인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1세대 후기형 혹은 부분 변경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분 변경이라고는 하지만 이 X7과 함께 플래그십의 자리를 담당을 하고 있는 7 시리즈가 세대가 바뀌었죠.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되게 됐는데, 이번 X7에서도 그 7 시리즈하고 동일한 이 디자인 언어를 적용을 해주면서 완전한 세대 변경에 가까운 그런 변화를 가져간 것이 이번 차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은 두 가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3 시리즈 그리고 4 시리즈에서부터 계속해서 적용을 해 오기 시작을 한 엄청나게 거대한 사이즈의 이 키드니 그릴, 그리고 이번 7 시리즈에서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한 상단 하단이 분리되어 있는 2줄의 헤드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작은데 이렇게 큰 사이즈의 그릴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유독 좀 더 큰 존재감을 발휘를 하면서 호불호가 되게 크게 갈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번 X7 그리고 7 시리즈에서는 차가 워낙에 크고 웅장하다 보니까 이 커다란 사이즈의 키드니 그릴이 조금은 좀 묻혀서 비율이 맞는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X7 역시 상당히 거대한 사이즈의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에서 봤을 때 크게 이질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위아래 2개로 나뉘어진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7 시리즈 그리고 X7이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제네시스야? 왜 저거를 2줄로 나눴지? 뭔가 이상한데?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차가 출시가 되고 직접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생각보다는 괜찮더라 라는 그런 평가들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X7 역시 그런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웅장한 사이즈의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차의 크기, 폭, 높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사이즈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크게 이질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그릴과 연결이 되는 이런 2개로 나뉘어진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면서 꽤 조형미가 괜찮아졌는데,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기존의 디자인이 조금 더 이상했는데 내가 이 뇌기증이 잘 된 건가?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번 X7의 디자인은 실제로 보면 볼수록 훨씬 더 괜찮은 디자인을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존의 BMW의 X 시리즈들, SUV 라인업들을 볼 때 저는 약간 좀 긴가민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BMW는 뭐 항상 그랬던 건 아니긴 하지만 대체로 홀수 라인업들을 베이스로 가져가고 있었죠. 1 시리즈,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 X 시리즈에서도 X1, X3, X5, 그리고 이 X7까지. 기존의 SUV 라인업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깍둑진 모양, 그리고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한번 짝수 라인업들을 가져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 시리즈, 4 시리즈, 6 시리즈, 그리고 8 시리즈가 그 주인공이었죠. 이 4개의 시리즈가 추가가 된 다음에 X 시리즈에서도 짝수 라인업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X2, X4, X6, 요 3가지 모델들 말이죠. 이 X7이 출시가 되기 전에 이 X2, X4, X6가 먼저 나왔을 때를 보게 되면은 아무리 BMW라고는 하지만 저런 라인을
SUV에다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런 입장은 뭐 비슷하게 갖고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X5를 살 건가 X6를 살 건가 라고 했을 때 저는 X5를 선택을 하는 편에 해당을 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이 X7은 역시 홀수 라인업에 해당을 하는 그런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한 쿠페형 라인은 보다는 굉장히 이런 큰 사이즈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서도 웅장한 느낌들을 살려줄 수 있는 각진 디자인들을 적용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이 측면에서 가장 잘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 시리즈나 5 시리즈 같은 그런 모델들에서 사용을 해왔던 측면의 이런 하키채 같은 모양들, 실제로 뚫려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 X7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막혀 있는 그런 요소들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면서 이 X7 역시 굉장히 럭셔리하면서도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SUV다 라는 것들을 한층 더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스텝이 달려 있기는 한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 자체가 상당히 크고 높은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이드 스텝의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전동식으로 안쪽으로 숨었다가 나왔다 하는 것도 아닌데다가 확실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괜찮아요. 절묘하게 숨어 있고 그러면서도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막상 차에 타고 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밟고 타기에는 뭔가 좁고 밟고 내리기에는 오히려 불편한 그런 느낌들이 좀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에 타고 내릴 때, 탈 때는 이 사이드 스텝을 거치지 않고 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요. 내릴 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밟지 않고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허벅지에 그대로 사이드 스텝이 닿게 되면서 바지가 더 더러워진다거나 오히려 이 다리 쪽에 뭔가 충돌이 생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기능적으로는 약간의 좀 의문점이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모습 같은 경우에는 신형 7 시리즈의 디자인을 옮겨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BMW의 디자인을 조금 살려놨다라고 한다면은, 이 뒷모습은 기존의 X7의 디자인을 좀 유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좌우 테일 램프를 쭉 연결을 해주는 이렇게 크롬의 라인들을 적용을 하면서 한층 더 세련돼 보이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들, 이 넓은 면을 포인트를 주면서 한층 더 세련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적용을 해놨다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X7의 이미지를 많이 살려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일램프의 디자인 역시 상당히 얄팍한 라인들을 겹겹이 쌓아주면서 더 세련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범퍼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입니다.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들, 와일드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배치를 하면서도 톤을 다르게 해서 조금 더 와일드한 그런 이미지들, SUV의 이미지들을 잘 느낄 수 있게 해준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차의 크기 자체가 상당히 큰 편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트렁크의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편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열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6인승 모델인데 3열까지 지금 다 펼쳐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로 메고 다니는 백팩이나 뭐 카메라 가방 이런 것들을 다 수납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트렁크 수납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신 것처럼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두 단계로 나뉘어서 열리는 트렁크를 적용을 해주면서 화물을 잠깐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진 않지만 사람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잠깐의 짐 정리라든가 화물의 정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의 공간을 활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편에 해당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3열을 접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3열을 활용을 할 때 막 힘들게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이렇게 사람이 낑낑거리면서 시트를 접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뒤쪽에서 트렁크 버튼 한 번만 눌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너무나도 쉽게 이 3열을 접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 전동식으로 조절이 되는 데다가 2열 시트 그리고
시트의 포지션에 따라서는 1열 시트까지 조절이 돼서 플랫한 상태를 만들어주고 다시 1열과 2열은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낑낑대면서 시트 접고 밀어 넣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짐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사람이 타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버튼 한 번만 눌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2열 시트가 조절이 되면서 3열 시트가 전개가 되는, 그리고 2열 시트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혹은 오너의 품격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골고루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X7의 가격대를 생각을 한다면 이런 기능들은 아마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그런 기능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BMW X7의 운전석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실내를 살펴볼 건데 사실 이번 X7 같은 경우에는 세대 변경이 아니라 부분 변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변경에 가까운 그런 변화들을 가장 많이 적용한 BMW 모델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바뀌게 된 데는 나름의 좀 계기가 있었죠. 바로 BMW 신형 7 시리즈를 출시를 하면서 그것과 같은 형태의 실내 구성을 적용을 했다라는 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부분 변경에서 BMW나 이런 수입차 브랜드들이 이렇게 다른 모델의 세대 변경, 완전 세대 변경에서 적용한 그런 디자인들을 적용을 하는 것들은 그렇게 쉽게 만나보기는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X7에서는 부분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을 적용을 해주면서 신형 7 시리즈하고 궤를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X7이 처음 출시가 된 게 2019년이죠. 시점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부분 변경의 시점이 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세대 변경을 거친 7 시리즈하고 동일한 실내 레이아웃을 적용을 해주면서 우리가 럭셔리 브랜드에 그래도 꽤 진심이에요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요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 변경은 부분 변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 7 시리즈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완전 첨단화된 새로운 신기술들, 그런 기능들은 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운전석과 조수석까지도 전동으로 열고 닫는 그런 기능 아닐까 싶은데, 신형 7 시리즈에서는 요 옆쪽에 버튼이 따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버튼 한번 눌러주면은 문이 알아서 닫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 X7에서는 그런 기능까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형 7 시리즈하고 같은 궤를 가져가겠다라고 한 그런 부분들,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일렬로 쭉 배치를 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송풍구 쪽을 좀 깔끔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구성을 해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전자식 기어 변속기가 적용이 된 그런 부분들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의 X7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골프 클럽 같은, 골프채 헤드 같은 그런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얇으면서도 플랫한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을 해준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작용 아닌 부작용,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따라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송풍구가 또 대표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겉에서 봤을 때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딱 숨어져 들어가 있는 그런 송풍구들을 적용을 해 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레버가 두 개 틱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라리 없었다라고 한다면 더 깔끔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게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약간 좀 뭐지? 이상한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구성 요소가 되어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요거는 진짜 빨리 좀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요 UI UX, OS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어떤 특정 메뉴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면은 상당히 좀 기다려야 된다거나, 그동안에 내가 눌러서 들어간 것들을 전부 다 역행을 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편하진 않은 시스템이고, 이거는 iX, i4
신형 7 시리즈 골고루 느꼈던 이 최신 OS가 들어간 모든 BMW 모델에서 느꼈던 그런 불편함인데, 그런 불편함이 이번 X7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기판도 마찬가지로 이 신형 7 시리즈 그리고 iX에 적용되어 있었던 그런 UI UX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시인성이 좋은가? 정보의 전달력이 좋은가? 라고 하면은 모드에 따라서 이 차이가 꽤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이 화면 구성이 어떤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해 보시고 그 모드로 설정을 해 두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이 X7이 2열로 들어왔습니다. 1열과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하고 다르게 실내가 약간 좀 좁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원인도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이 3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3열까지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차의 크기 자체가 상당히 큰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여유로운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점인 거죠. 자, 일단 차의 기본적인 공간부터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머리 공간이 일단은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앉는다라고는 하지만 머리에 이제 작게 잡아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도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 이 썬루프까지 친다라고 한다면은 주먹이 2개가 들어가는 그런 헤드룸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 SUV 중에서도 대형 SUV 혹은 풀사이즈 SUV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공간을 만나보기는 쉽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X7만큼은 그런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무릎 공간도 주먹 2개, 발 공간도 굉장히 넉넉한 그런 공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6인승 모델이 되면서 1열도 2개 시트 분리가 되어 있었지만 2열도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시트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탄 사람과 무언가 부딪힐 만한 그런 일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각도 조절과 슬라이드까지가 되는 이런 팔걸이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각도, 탑승자의 몸에 맞춘 그런 시트 포지션을 얼마든지 갖출 수 있다. 거기다가 필요하다면 완전히 숙여버려서 없는 것처럼 쓸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이 차의 엄청난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서 운전을 할 때도 상당히 재밌는 구성이긴 하지만 뒷좌석에 앉는 사람을 위한 이런 굉장한 편의 장비들도 충실하게, 그것도 아주 충실하게 구현을 해놨다라는 거죠. 다만 시트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텅 비어있는 가운데 공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컵홀더 같은 것들은 조금 많이 아래에 있기는 해요. 거의 발 옆에 있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어 옆쪽에도 이런 수납 공간들이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납 공간들까지 골고루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컵홀더가 발 옆에 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뒷좌석을 위한 USB-C 타입 충전 포트라든가 에어컨,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모두 다 정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B필러에 있는 송풍구까지 조절을 하면은 굉장히 쾌적한 2열 탑승 공간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공간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운전석, 조수석에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시트, 좋은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좌감도 상당히 좋은 편, 매우 훌륭한 편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창문 열고 닫는 거는 뭐 당연한데, 이제 뒷유리까지도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전동으로 작동이 되는 선쉐이드. 거기다가 이제 3열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3열을 위한 이 선바이저가 따로 있거든요. 선바이저라고 해야 될까요? 요 열리는 건 아니지만 요 글라스 루프가 3열까지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따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2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굉장히 큰 사이즈의 글라스 루프까지도 한 번에 열고 닫을 수가 있는 이런 버튼들이 전부 다 운전석 뒤, 조수석 뒤에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 정말 뒷좌석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동되는 각각의 요소들의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에 해당을 하거든요. 이쯤 돼야지 조금 럭셔리한 SUV구나 라는 느낌들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3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아이고야,
지금은 제가 일부러 차에 타는 모습들부터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타는 모습들부터 시작을 해 봤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3열까지 있는 SUV다 라고 할지라도 사실 실제로 3열에 앉는 것들이 편한가 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못하다 라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최근에 시승을 했었던 링컨의 내비게이터 정도쯤 돼야지 3열에 타고 내리는 것, 그리고 실제로 3열에 탔을 때도 승차감이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정도로 이런 대형 SUV다 라고 할지라도 3열은 사실 되게 쓰기가 어렵고 또 쓴다 하더라도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공간에 해당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X7의 3열은 그래도 꽤 봐줄만 한 편에 해당을 합니다. 앞서 시승을 했었던 링컨의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탈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X7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하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공간 그리고 착좌감들을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닥이 1열로 쭉 가는 건 아니에요. 2열에 시트가 있는 부분, 엉덩이가 있는 부분, 요 레일이 있는 부분에서 쭉 평평하게 오기는 하지만 2열에 발이 들어가는 부분과는 좀 단이 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열에 앉게 되면은 다리가 조금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약간은 좀 불편한 그런 다리의 각도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의 다리 두께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정도로 3열에서는 그래도 조금 불편함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3열이 다른 차들보다는 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아까 2열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채광도 괜찮은 편이고요. 밖을 볼 수가 있으니까 시야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편에 해당을 하면서 약간 더 위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머리 공간도 상당히 여유롭게 느껴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딱 대게 되면은 머리가 살짝 닿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는 하지만 요거를 조금만 조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괜찮은 머리 공간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주먹이 하나 조금 안 되는 공간으로 무릎 공간도 자리를 하고 있고 레일을 조금만 피해서 이렇게 발을 놓는다라고 한다면은 맨 뒷좌석에 두 명이 앉았을 때도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은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SUV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준 거는 또 저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3열에서도 송풍구를 조절할 수가 있는, 에어컨을 조절할 수가 있는 요 버튼들 심지어 2열하고도 따로 작동이 되는 이런 구성들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열에서도 괜찮은 요 공기의 순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답답함을 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요 안쪽에 작은 레버 두 개가 또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타고 내릴 때는 이렇게 등받이를 밀어주면은 자동으로 1열과 2열이 같이 조절이 되면서 타고 내리기 쉬운 각도로 조절이 되고요. 처음에도 보셨겠지만 또 이 등받이를 뒤로 살짝만 당겨주면은 다시 원래 시트 포지션으로 변경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전자동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컵홀더도 바로 옆에 자리가 되어 있고 얇게 가죽으로 감싸둔 거기는 하지만 팔걸이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가죽으로 감싸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열에 앉아 있다 라고 할지라도 나쁘지 않은 그런 공간 감각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X7 부분 변경이기는 하지만 출력이 좀 많이 개선이 된 그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행을 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3000cc 증열 6기통 싱글 터보 엔진과 함께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최고 출력 381마력, 최대 토크는 55kg 포스미터라고 하는 꽤 강력한 그런 성능들을 발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맞게 기억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존 대비 부분 변경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약 40마력 정도가 더 올라갔거든요. 사실 부분 변경에서 엔진을 완전히 바꾼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출력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번 X7은 그런 변화들을 좀 거쳤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사실 제가 이전 X7을 탔을 때
상당한 불편함 혹은 답답함, 그런 것들을 좀 느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차의 크기는 크고 또 차의 성향은 꽤 스포티한 성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차가 발휘를 하는 성능들은 그것들을 제대로 받쳐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차가 무리를 하는 느낌이 든다 라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X7에서는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없앴다. 그래서 이 차, 그리고 이 브랜드, BMW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것들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변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주행을 할 때 지금 아주 기본적인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컴포트 모드에서 주행을 할 때도 상당한 편안함, 거기다가 꽤 괜찮은 펀치 감각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나 스포트 인디비주얼로 바꾸게 되면은 더욱더 재밌는, 더 강렬한 그런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승차 감각들, 거기다가 꽤 강력한 성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주행 감각들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이 차의 특징입니다. 차의 크기를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아무리 이런 것들의 진심인 브랜드다라고 할지라도 구성상 구조적인 어쩔 수 없는 한계점들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이 X7은 그런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가속 감각, 거기다가 꽤 괜찮은 주행 감각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을 했을 때도 꽤 매끄럽고 꽤 빠르게 속도를 쭉쭉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조금 과격하게 조향을 했을 때도 차의 거동이 쉽게 깨지지가 않는, 그래서 꽤 안정적인 주행 감각들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나 이런 것들, 풍절음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약간씩 좀 풍절음 쪽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측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차의 면적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풍절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런 것까지 다 차단을 할 수가 있는 차음성, 차폐성을 잘 갖춰 놨어야지 진짜 럭셔리한 브랜드다, 진짜 럭셔리한 모델이다 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BMW가 럭셔리를 표방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초호화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요 정도면은 훌륭하게 잘 해냈다, 완벽하진 않지만 잘 해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큰 덩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의 움직임도 상당히 괜찮은 편에 해당을 하고요. 제동 성능이나 코너를 빠르게 돌아 나갈 때의 차의 거동,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잡아주는, 크게 불안하지 않게 잘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도 모두 다 느낄 수가 있는 꽤 괜찮은 전천후 SUV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BMW의 플래그십 SUV인 X7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X7 디자인 엑셀런스 퍼스트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5,500만원대에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퍼스트 에디션이 아닌 일반적인 모델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40i 또는 40D 모델을 1억 4,500에서 1억 4,600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고성능 모델인 M60i로 가게 되면은 한 1억 7,600만원 정도, 기본형 모델보다는 약 한 2,500만원 정도 더 금액을 지불을 해야지 구매를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M 배지를 달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고성능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남들과는 다른 더 색다른 그런 SUV가 필요하다라는 분들에게 더 어필할 수가 있는 모델이다 라고 한다면은 40i 혹은 이 40i 퍼스트 에디션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선택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격대 자체가 1억 중반대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쉽게 살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는 하기는 어려워요. 패밀리용 SUV라고 하더라도
1억 중반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차를 패밀리용으로 사기 위해서 샀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힘든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 X7은 그런 측면에서도 꽤 괜찮은, 그리고 꽤 훌륭한 실내 구성, 실내 승차감, 실내 거주 공간들을 자랑을 하고, 또 BMW에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재밌는 드라이브까지 가능한 그런 대형 SUV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인차나 뭐 그런 것들, 수입차, 고가의 수입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죠. 1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차들의 등록 비율을 보게 되면 법인차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이 약간의 좀 긴가민가한 포인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X7은 법인차보다는 그냥 개인이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의전용이라든가 비즈니스용으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모델이긴 하지만, 7 시리즈하고 이 X7과의 차이점이 그런 포인트에서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차를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쇼퍼 드리븐보다는 오너 드리븐, 가족을 위한 차보다는 운전을 하는 나 자신을 위한 차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차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운전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은 차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